지금 ISA 없이 투자하고 계시다면 매달 조금씩 아무 이유 없이 세금을 더 내고 계신 겁니다. 계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익이 똑같아도 세금이 74만 원 달라집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ISA, 비과세, 손익통산, 과세이연 이 단어들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ISA가 필요한지, 어떤 ETF를 담아야 세금을 가장 많이 아끼는지, 그리고 2026년 새 제도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 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관심 가져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분배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런데 일반 계좌로 배당 ETF를 담고 있다면 그 기분 좋은 순간마다 나라에서 자동으로 15.4%를 먼저 가져갑니다. 세금을 자동으로 미리 떼어가는 것,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분배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면 실제로 내 계좌에 찍히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나머지 15만 4천 원은 이미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월세를 받기 전에 부동산 수수료를 먼저 떼어가는 것처럼요. 받기도 전에 이미 줄어든 겁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뜯기는 구조입니다. 연간 분배금이 500만 원이라면 77만 원, 1000만 원이라면 154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배당 투자에 진심일수록 세금도 같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계좌에는 훨씬 더 황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실제로 번 돈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계좌에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 ETF에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B ETF에서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총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번 돈은 0원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A ETF 수익 500만 원에 15.4%, 딱 77만 원이 나옵니다. 잔고는 그대로인데 세금 77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이게 실화입니다. 번 것도 없는데 77만 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잘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조용하게 돈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나중에 낸다. 만기 때 한 번만 정산한다는 개념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좌에는 이게 없습니다.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세금으로 나간 돈은 다시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굴릴수록 커지는 게 복리입니다. 그런데 굴릴 때마다 누군가 눈덩이를 한 줌씩 떼어간다면요. 처음엔 별로 안 느껴지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최종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매년 분배금 수익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77만 원씩 세금을 냅니다. 10년이면 7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7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고 10년 동안 복리로 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돈이 다시 분배금을 낳고 그 분배금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금을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도 장기 투자에서는 수백만 원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일반 계좌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분배금 받을 때마다 15.4%를 자동으로 뺏기고 손익이 0이어도 이익 난 쪽에만 세금을 내고 세금 낸 돈은 다시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복리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계좌를 써야 할까요? ISA입니다. 그런데 ISA라고 해서 아무 ETF나 다 담으면 안 됩니다. ISA에서 담아야 할 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ISA가 뭔지부터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펀드, ETF를 전부 담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커다란 비과세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를 닫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만기가 되어서 주머니를 열 때 딱 한 번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주머니 안에서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비과세 한도입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둘째, 과세 이연입니다. 만기 전까지는 수익이 아무리 쌓여도 세금을 중간에 내지 않습니다. 셋째, 손익통산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혜택인데요. ISA 안에서 A ETF로 수익이 나고 B ETF로 손실이 났다면 그 둘을 합산해서 실제로 번 돈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잔고가 그대로인데 세금만 내는 억울한 상황이 여기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ISA라고 해서 아무 자산이나 다 담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담으면 안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 직접 상장된 주식,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은 아예 ISA에 담을 수 없습니다. SPY나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개별 주식,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종목의 매매 차익은 원래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ISA에 담아봤자 절세 효과가 없고 비과세 한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담으면 안 되는 자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ISA에서 진짜 잘 맞는 자산은 뭘까요? 바로 국내 배당 ETF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ETF에서 받는 배당금, 즉 분배금은 원래 15.4%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ISA 안에서는 이 분배금의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과세 이연으로 만기 전까지 세금을 미루고 손익통산으로 실제 번 돈에만 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타이거 미국 배당 같은 해외 배당주 ETF는 ISA 안에 담아도 외국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세금을 미국에 먼저 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순간 ISA의 과세 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반면 국내 주식으로만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배당주 ETF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ISA 효과를 100%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 자금이 국내 배당 ETF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ETF가 ISA와 가장 잘 맞을까요? 제가 주목하는 건 플러스 고배당주 ETF, 종목 코드 161510입니다. 한화자산운용이 2012년에 상장한 이 ETF는 FN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를 추종합니다.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개만 뽑아 담는 구조입니다. 이 ETF의 배당 성장 이력이 인상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2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5%입니다. 배당이 매년 10.5%씩 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데이터로 보입니다. 2024년 말 순자산이 4,539억 원이었는데 2025년 말에는 1조 8,748억 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이후 2조 원도 돌파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연간 분배금 총합은 866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우리금융, 삼성증권, 기아, 현대차 등 금융주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ETF는 국내 주식 배당금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해외 주식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ISA 안에서 외국 납부세액 이슈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 ETF를 ISA에 담으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수익을 냈는데 계좌 하나 차이로 얼마가 달라지는지요?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ETF 투자로 1년에 딱 1,0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15.4%가 그대로 나갑니다. 1,000만 원에 15.4%니까 154만 원입니다. 수익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ISA 일반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수익 중 500만 원은 세금이 0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9.9%만 내면 됩니다. 500만 원 파질 9.9%니까 49만 5천 원입니다. 154만 원이 아니라 49만 5천 원. 차이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서민형 ISA라면 어떻게 될까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수익 전부가 비과세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세금이 0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일반 계좌는 154만 원, ISA 일반형은 49만 5천 원, ISA 서민형은 0원. 일반 계좌와 ISA 일반형의 차이만 해도 74만 8천 원입니다. 서민형 기준으로는 154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계좌 하나 차이로요. 이번엔 조금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167만 원씩 36개월, 즉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연 10% 수익을 가정하면 3년 후 약 7,35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세금을 비교해보면 일반 계좌는 세금이 약 159만 원입니다. ISA 일반형은 약 83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ISA 서민형은 약 63만 원입니다. 3년 동안 서민형 기준으로 약 96만 원이 매년 세금에서 절약되는 거니까 3년이면 약 288만 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절약된 돈을 ETF에 다시 넣으면 복리로 더 불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이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2025년까지는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도 2천만 원이었고요.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역시 2.5배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서민형 가입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서민형이 가능했는데 2026년부터는 4,500만 원 이하로 요건이 넓어집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서민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라면 2026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형 ISA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납입금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 자체가 추가 혜택으로 붙는 겁니다. 지금 당장 ISA를 만들면 올해 한도로 먼저 굴리다가 2026년부터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까지 받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300만 원의 16.5%인 49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랑 별도로 쌓입니다. 연금저축 기본 세액공제 최대 99만 원에 ISA 전환분 49만 5천 원을 합치면 한 해에 최대 15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서 절약한 세금에 더해 연금까지 연결하면 돌아오는 혜택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좋은 얘기만 했죠? 저 사실 이런 영상에서 리스크 얘기 안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ISA 분명히 유리한 계좌인데 딱 이것만 모르면 낭패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좌 개설할 때 만기를 반드시 최대한 길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최소 3년인데 개설할 때 만기를 3년으로 짧게 설정해두면 3년 뒤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 안에 쌓아온 수익, 비과세 혜택 전부 사라져요. 설정 화면에서 만기 연도를 물어보는데 거기서 9,999년이나 최대값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기는 무조건 최대로. 두 번째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ISA에서 꺼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원금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꺼낼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 꺼낸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줄어들고 다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은 ISA밖에 따로 챙겨두세요. ISA는 당분간 안 건드릴 돈으로만 채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생겼다는 얘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던 분들이 최대 15.4%로 줄어드는 혜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ETF와 리츠는 이 분리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주식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플러스 고배당주 ETF, 이 분리과세는 못 받습니다. 근데 잠깐요.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ISA 안에서 과세이연,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혜택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못 받더라도 ISA 계좌 자체의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별 주식에 배당 분리과세 혜택액이 생기니까 개별주를 담으려는 분들은 ISA 한도를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ISA는 ETF가 더 잘 맞는 구조예요. 네 번째입니다. 정책 리스크 얘기를 안 하면 솔직하지 않은 거겠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입니다.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세법 기준으로는 ISA가 가장 유리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바뀌면 그때 대응하면 되고요. 3년 뒤 연장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쓰면 확실히 손해인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실수하시는 거라 꼭 말씀드릴게요. ISA는 만기가 됐을 때 그냥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ETF를 반드시 전량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미매도 상태로 계좌를 닫아버리면 수익이 0으로 처리돼서 그동안 쌓인 세금 혜택이 전부 날아갑니다. 만기 해지 전 ETF 전량 매도, 이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만기는 최대로,
비상금은 밖에 따로. ETF는 분리과세 대신 ISA 혜택으로 충분히. 정책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이 가장 유리. 해지 전엔 전량 매도. 이것만 알면 함정은 다 피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형 ISA 계좌 개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은행 ISA로는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ETF를 담으려면 반드시 증권사 앱에서 중개형 ISA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미래에셋, 삼성, 키움처럼 거래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비교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개설 전에 확인하실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ISA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을 선택하세요. 비과세 한도가 1천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계좌를 만들 때 만기 설정은 반드시 최대값으로 해두세요. 3년짜리로 짧게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계좌가 닫혀버립니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 매수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검색창에 161510을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이 ETF를 ISA에서 매달 자동 매수로 담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을 필요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분할 매수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넣을 필요 없어요. 1만 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기 이후 전략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됐을 때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만기 연장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아직 다 채우지 못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ISA 풍차 돌리기입니다. 3년마다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반복해서 쓸 수 있어서 장기 투자자에게 잘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연금저축 전환입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 신청을 하면 이전한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3천만 원을 이전하면 49만 5천 원이 환급되고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전략 3입니다. ISA에서 불린 돈을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세금 환급까지 챙기는 구조. 절세의 마지막 단계까지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앱을 열고 중개형 ISA 개설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ISA는 배당금과 분배금에 붙는 세금을 아끼는 계좌입니다. 둘째, 국내 배당 ETF, 특히 플러스 고배당주 161510이 ISA와 가장 잘 맞습니다. 셋째,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지금 만들면 바로 그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하나 차이로 세금이 74만 원, 많게는 154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이 돈이 다시 복리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앱을 열어서 중개형 ISA를 개설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ISA는 개설한 날부터 과세 이연이 시작됩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연간 150만 원까지 받는 구체적인 방법 놓치지 마세요.